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인데요. 해당 주무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거진 노동 현안에 대한 부처의 입장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장관직 맡으신 지 100일 넘으셨나요? 오늘이 106일째입니다. 106일째. 지난날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십니까? 뭐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뭐 경제 상황도 어렵고 폭우 등 국민들이 참 힘들게 살고 계신데 네. 어렵지만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최근 뭐 대통령께서 첫째도 둘째도 뭐 셋째도 국민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만 뭐 노동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저로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정의 책임자이신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과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어느 쪽에 편향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열심히 분고쇄신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지금 정부와 노동계 간의 관계를 좀 이렇게 진단해 주시면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노동계에서는 뭐 친기업 반노동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상당 부분은 오해나 뭐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뭐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내내 그 노동 존중,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들은 내 친구다. 그리고 정치의 기본이 다수 국민이 노동자인데 어떻게 노동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정책을 펼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오늘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 책임자로 본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가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둘. 이거라고 하는데 전달받은 노동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뭐 그저께인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보도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대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장에 많은 애로사항이 노사로부터 제기가 됐고 전문가들도 그리고 부처에서도 이게 이제 헌법과 사법체계상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은 그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산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이 잘 작동되도록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행령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모호한 표현, 예를 들면 충실한, 필요한, 뭐 이런 거. 장관님, 이런 표현들, 장관님 죄송한데요. 그냥 핵심만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그 시행령을 마련하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여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까지 발주해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 이건 권한침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 용역을 줬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 결과를 저희들하고 뭐 통보를 했다든가 뭐 하는데 하면 진상을 파악을 해보고 진상 그러나 파악. 예. 그러나 예. 어쨌든 법을 그 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데는 저희 부처가 책임을 지고 네.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선호가 바뀐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안을 만든 다음에 해당 부처나 뭐 관계 기관의 의견을 그러니까 그 청취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있는 게 입법 예고니까. 근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선호가 바뀐 거잖아요. 그게 아마 좀 성급했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네. 입장을 내기 위해서는 뭐 전문성이 없을 테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연구 용역을 그 의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우가 저희가 시행령을 예를 들어서 개정한다 그랬을 때 만들고 입법 예고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준비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그 이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심을 그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기획재정과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시행령 내용 두 가지 그러니까 전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동안 재계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거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것은 재계의 요구도 있고 부처의 의견도 있고 노동계의 요구도 있고 현재 입법 계류 중인 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그런 그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재부의 그런 의견이다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재부의 의견 정도로 취급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2시간제 유연화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위원회도 꾸려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이야기가? 52시간제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표현보다는 52시간제 다양화다. 다양화? 52시간제 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좀 들여다보는 핵심 취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서 그 현장의 실태라든가 그다음에 법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10월 말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오늘도 10월 말까지. 근데 보도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허용할 수 있게끔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맞는 보도입니까? 이게 그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이제 기존에 있는 이건 그 법령 내에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가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5가지 인가 요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동의와 건강보호 조치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간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그때 분쟁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개 분야에만 허용되는 것을 현재 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의 연구 개발에도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52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52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52시간 내에 돼 있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건강보호라든가 시간 제한을 두고 특별하게 그 52시간을 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물론 특별 연장 근로가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5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분야인 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일상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같은 어떤 이런 비상 상황일 때 소부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5가지 요건이 뭐 재난, 안전, 예. 돌발 상황, 위험 복구, 그다음에 하여간 뭐 예외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연구 개발 분야의 적용 사례를 2년 됐는데 보니까 22건뿐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럼 과거에 그 시행 사례, 실태 이런 것들 봐서 이번에 지금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은 끝났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에게 500억대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 노동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500억대가 맞습니까?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현재 예. 그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비롯된 이중구조 개혁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대우조선 같은 이제 조선 부분에서 그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과 그 구조 개선 대책을 만드는 중에 이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도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500억을 그 뭐 손배 청구를 한다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500억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 노사관계는 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찌됐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이제 손배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대표들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법원은 이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그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가담자라든가 주도자라든가 뭐 이래서 아마도 그것은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영역인 것 같고요. 장관님 노동부가 한국노총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파업 후에 사측에서 그 노조 간부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를 하는 게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별로 없고 결국은 노조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거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건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정비가 필요한 어떤 이런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질서는 지켜야 한다. 우리가 아예로 기본 협약을 비준했고 다수의 노동조합이 그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 새로운 노사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속에서 법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참 불행하지만 잘못된 그런 불법과 손배, 가압류가 악순환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관행, 의식을 바꿔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좀 개선해 나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현안이 그 하이트 진로고 화물연대 간에 지금 갈등이잖아요. 혹시 뭔가 뭐 노동부가 나서 중재할 여지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행안부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던데 저희가 총리 주재로도 회의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노사 갈등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뭐 손배 가압류 민형사상 이런 게 없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 지청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주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분들로 그 대화와 협상의 경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 상태를 해소하는 상태에서 협상의 틀을 저희들이 그 안내하고 주선을 해서 지금은
좀 의견이 좁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장관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정식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